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 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권리는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인데, 이러한 생활상의 이익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분류하다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은 가족상의, 즉 가족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권은 사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 그 다음에 가족권, 그 다음에 인격권, 사원권이 바로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자,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린 것을 목적으로 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산권 그러면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소유권은 이제 물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채권도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재산권에는 무채 재산권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는 채권, 물권, 무채 재산권이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무채 재산권을 간단히 볼게요. 이 무채 재산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저작권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요, 그 책을 이제 내가 한 권 쓴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고뇌를 거쳐서 하나의 창조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책을 쓰고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로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아무튼 저작 발명 등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제 무채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정신적 창조물인데, 이것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게 되죠. 뭐 특허권도 마찬가지고, 뭐 특허료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채재산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권에서 이제 채권과 물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험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 채권과 물권의 개념 내지 그 채권과 물권의 구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리고 물권은 이제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죠. 그래서 이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는 이제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권의 객체의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근데 채권은 그 객체인 채무자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채무자의 자유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무 불이행 내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채권과 물권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권은 일단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우리 물권법에 규정된 8가지의 물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그 물권, 이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이런 물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물권 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물권은 채권과 달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 효력, 즉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즉 채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물권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체적 효력이 있다. 즉 제3자를 배제해서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거래되면서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뭐 내용을 인정한다든가 종류를 인정해버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뭐 등기와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 그 다음에 간섭법상 인정되는 물권만 일단은 인정이 되고 그 내용도 법에 규정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물권법에 규정된 8가지 물권, 그 다음에 간섭법상 인정되는 물권, 그것만 인정이 된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 표현 내지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 8가지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이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지 어떤 내용의 계약이든지 체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그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채권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채권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계약을 갖다가 뽑아서 우리 채권편 내지 채권법에 15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러고 이런 전형계약은 15종의 전형계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라는 3가지 계약만 일단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즉 채권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또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은 생략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대가로 월차임, 월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월세 내지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이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계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채권을 발생한다. 맞죠? 이것이 바로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 내지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물권의 종류,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만 인정이 되는데, 아무튼 채권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에서 얼마든지 당사자 간에 이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다만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뽑아서 우리 채권법에 15가지 전형 계약을 규정해 놨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준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준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준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업권이 있는데, 자, 이 바닷가의 그 어촌에 가보면은 그 주민들이 갯벌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 그 어패류라는 것은 이제 그 물고기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배제해서, 즉 그 지역의 어민들 이외의 사람들을 배제해서 그런 어패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준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가 아니고 이것은 물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준물권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전속적으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어패류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가 바로 준물권입니다. 그래서 준물권에는 강업권과 어업권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산권 중에서 채권과 물권이죠. 우리 시험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 다음에 인격권이 있는데, 자, 인격권은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예, 정조, 뭐 성명, 초상, 사생활 보호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요, 정조에 대한 권리가 있죠. 정조. 이 정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성이 많이 개방됨으로써요, 여자의 정조만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여자의 정조가 굉장히 강조됐었죠. 근데 요즘은 남자의 정조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막 남자를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여자의 정조가 강조돼 가지고 그 강간죄, 형법상 강간죄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를 그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간음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강간죄로 봤는데, 요즘은 그 형법상 강간죄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간음하는 경우를 강간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폭행 협박해서 간음한 경우도 여자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조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이 정조는 이제 인격권으로서요, 이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사람과 정조권이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체와 분리해서 정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내지 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조를 팔고 나는 정조가 없다. 당신 나 알아서 하시오. 아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권은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주체와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권리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 그 초상권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초상권.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연예인들 성명권, 그렇죠? 이름을 또 다른 사람이 도용해 가지고 또 영업상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 이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함으로써요, 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또 침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인격권인데, 아무튼 인격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입니다. 이 가족권은 이제 가족관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상 이익을 내고는 권리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신분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분권 그러면 뭔가 봉건적이고 좀 구시대적인 용어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권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가족권은 이제 우리 민법의 그 제4편 친족편, 그 다음에 제5편 상속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가족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친족법, 상속법인데, 친족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친족권이고 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상속권이죠. 그래서 친족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친권이죠. 친권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가 보호,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족권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친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속권이 있는데, 이 상속권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가 이제 상속권이죠.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권도 우리 이제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서 중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친족법, 상속법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원권이 있죠. 사원권. 자, 이것은 이제 법인과 관련되는 것인데, 제가 전번 시간에 우리 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격체 내지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우리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여러 가지 구별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이 영리 활동을 해서 이익 분배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집단이냐 아니면 그 하나의 재산의 집단이냐에 따라서 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기타 이제 뭐 공익법인 뭐 여러 가지 또 법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인으로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그 자주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것이 바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이죠. 상법상 주식회사. 물론 상법상의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 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원이. 주식회사에서 사원이 누구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 사람이 사원입니까? 그건 직원입니다. 직원. 사원이 절대 아니에요. 사원은 주주입니다. 주주. 즉, 그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주식 주가, 그렇죠? 주식 액면가, 이것을 그 주식회사에 내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 이제 그 경영진이 이제 영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익을 그 사원, 즉 주주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에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영리법인이면서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그 사단법인인 그 구성원을 이제 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원이 아무튼 사단의 구성원이고, 그러한 사단의 구성원이 사단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원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원권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뭡니까? 자기권에서 이익배당 청구권이죠. 즉, 그 내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식회사에 투자한다는 얘기고, 그 투자한 것이 이제 주식회사 자본이 되는 것이고, 그 자본을 기초로 해서 경영진이 이제 그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배당을 해주잖아요. 그죠? 결산을 해서. 그럼 그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 청구권, 이것이 이제 사원권으로서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시설 이용권도 있고 또 공익권으로서 뭐 결의권, 사원청에 가서 내가 결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수사원권, 감독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일단은 사원권이란 거 이런 것이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뭐냐면 그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권리 능력 내지 법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이제 민법이라든가 뭐 부동산 등기법, 그다음에 중개 실무, 그다음에 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소송이라든가 또 민사집행법에서 뭐 경매를 받는다는 이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원권이 있다. 그 부수에서 권리 주체는 자연과 법인이 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을 봤는데, 우리 시험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재산권 중에서 채권과 물권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과 물권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제 귀가 따갑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이제 이 정도로 보기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리의 종류로서 작용에 의한 분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